자, 여기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다 배경에 있는 아베가 또 뜬금없는 공약을 하나 내놨습니다. 15일 날 앞으로 일본도 전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걸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로 말하면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거를 일본에 정착시켜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이 이 디지털 화폐를 이제 조만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달러화를 버리고 EU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통화로 전환을 하자라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움직임이 이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세계 최대 그 기축 통화국 두 개가 사실상 달러를 버리고 디지털 통화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착착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공적 지역 화폐인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건 서울시페이잖아요. 이거를 확대를 시킨다는 거지. 전국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지역 화폐들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 화폐를 통합하는 거야. 지금은 각 지역에서만 쓸 수 있었던 거를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 이전에만 하더라도 75만 개 이상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재난지원금 수혜를 받은 그 여러 지역 가게들을 정부에 포함해 넣으면 수백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황에서 제로페이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로페이를 위챗페이하고 연결해갖고 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인 관광객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결제를 할 때 제로페이 단말기로 위챗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돈을 받아서 정산을 해서 가입자에 들어갈 수 있는 체계까지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이 얘기했던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디지털 화폐 내지는 지역 디지털 화폐를 해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시범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겠죠. 근데 일본은 말이죠. 지금 이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첫째, 일단 현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현금 유통률 82%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단말기를 놓고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일 만한 1차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카드로만 하려고 해도 단말기가 없는 데가 전체 일본 상업 가구들의 80% 이상인 거예요. 다음으로 휴대폰이 60% 정도, 60% 상회하는 정도만 스마트폰이에요. 디지털 화폐를 하려고 그러면 핀테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스마트폰이 필수적인데, 이 스마트폰을 안 쓴다는 거죠, 일본 애들이. 고의적으로든 아니면 지금 있는 게 편해서든 이걸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급률이라든지 그 현금 선호에 대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이번 올림픽, 그러니까 그 뒤로 미뤄졌지만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말하자면 이제 실물이 아닌 이 유통성 화폐, 신용화폐로 전환을 노렸고, 그와 관련해서 뭐 카드 개망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를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시 디지털 화폐를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무리한 처사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좀 마인드가 깡패 같은 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공기계를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를 봐도 그 통신사에서 해당되는 그 기계로만 해야지만 모바일로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일본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그 일본은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건너갈 수 있는, 또는 중국이 처음에 시도했었던 뭐 QR코드나 뭐 이런 단계로 건너갈 수 있는 단계에 못 미치고 있어요. 사실상 디지털 섞기 시대나 다름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왜 아베는 무리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느냐. 일단 한국과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를 적용해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부럽고,
두렵기도 한 거고요. 부럽긴 한 음. 것 같아.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를 운영하게 되면요. 이 디지털 화폐의 발행액만큼 추가 유통 화폐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어요. 네. 신기로 생길 수 있는 별도의 돈이 국가 예산 안으로서 잡혀지게 되는 거고, 또 이걸 통해 갖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고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 유리지갑을 라인이 만드는 거예요. 거지. 유리지갑을 만들어서 세금 뜯기 좋게끔, 인두세를 뜯기 좋게끔 만드는 거야. 소득세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이걸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아베는 연구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고, 사실상 일본의 현재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아베는 또 하나의 빨대를 거기다 꽂으려고 할 거예요.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이거 자체에 어느 정도 자기 친척 기업들을 끼워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얼마만큼 디지털에서 문제냐면요.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던 일본의 그 확진자 경고에 코코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자신의 앱에다가 그거를 띄우게 되면 브루투스로 이 사람이 머물렀던 지역들을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른 접촉자들이 갈 수 없게 만드는 이 앱을 이제 연동해서 꾸린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앱을 흉내내긴 한 건데 방식을 좀 브루투스로 바꿨지. 우린 통신사가 통합돼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니까 이게 쉽게 가능했었고, 일개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앱이었는데, 이건 일본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코코아 앱이라 그래서 19일 날 이걸 시작한 거예요. 카카오 따라했어? 그러네, 코코아.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고장이 난 거죠. 이 앱 자체가 다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신이 확진자로 해가지고 집어넣는데도 이 사람의 동선이 안 뜨거나 아무 번호나 넣어도 내가 확진자로 해갖고 내 동선이 떠버리는 사실상 쓰레기인 거지.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아주 하더라고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만든 거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생 노동성의 가토 후세 노동성 장관은 뭐라 그랬냐? 1개월 정도는 시험 기간으로 봐줘야 된다. 우리가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릴 테니까 1개월 정도는 우리가 베타 테스트 기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핑계로 꺼내놓은 거야. 너 그 세금 들여서 만든 거잖아.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돈을 얼마나 썼고 그 업체에 얼마나 돈을 땡겨준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앱에 대해서 아베노 아프리라고 하는 이 앱의 별명이 따로 붙었다고 합니다. 네. 아프리는 어플의 일본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아베노 마스크, 아베 마스크처럼 아베 어플 그래갖고 아베노 아프리라고 하는 코코아가 아닌 별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무슨 얼어주고 디지털 화폐를 욕심을 내고 거기에 들어와 보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말이죠. 제가 진짜 503 정부 때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베 정부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아베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게, 자, 이 추세로 가면 올림픽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진정이 안 되잖아. 지금 일본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지들이 유행했다고 하는 시기가 벌써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다 때려잡고 이제 잔불 끄기만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재확산세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더 줄일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GH 근해형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전파력이 어마어마해. 무증상 전파자도 나오고 있다고 보고가 있대요. 그래서 코로나 전문 의학회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걸 맞았다는 거야.
막았다는 거야.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이걸 의도적으로 막아갖고 국민들한테 안 알렸다는 거지. 그래서 초기 방역에 오히려 더 실패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의 방역 전문가들은 일본은 날씨도 따뜻하고 이래가지고 3년 안에 잡기 힘들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 올림픽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다시 이 도마에 오르는 겁니다. 자, 일본은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61%가 하지 말자 그랬대요. 사실은 61%인데 사실상 아무도 희망하지 않아요. 뭐 거의 그렇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중으로 하든 관중을 줄이든 뭐 규모를 줄여가지고 참가 인원을 줄이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강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취소를 시키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 위약금은 누가 물죠? 정부가 무는 거 아니에요. 이 올림픽에 대한 광고와 시청권을 전부 쥐고 있는 도쿄올림픽위원회하고 이 올림픽위원회하고 손발을 맞추는 덴츠가 이 모든 비용에 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이 정치하는 나라가 아니야. 돈 많은 기업들이나 뒤에서 세력을 쥐고 있는 애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걔들이 국민은 다 죽거나 말거나 감염이 확산되거나 말거나 올림픽은 어떻게든 끌고 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아베한테 강요하고 있고 아베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개발 관련해서 간단한 단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 백신 관련된 국내 바이오주나 뭐 제약주들이 막 너를 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항체를 이용한 생체 백신 같은 그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외국에서는, 영국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하고, 미국의 모더나가 임상 3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건 이제 사람한테 실험해가지고 직접적인 임상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한 6개월 안에 효과만 있다고 하면 실질적인 치료 백신으로 내년 초부터 이게 유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더나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백악관의 코로나 담당 PF가 스톡 옵션 받아가지고 한 450억 받았다죠. 스탁 옵션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모더나 밀어줬고, 이게 지금 가짜 실험한 것 같은데, 주가 장난한 것 같은데 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그 모더나 쪽에서의 어떤 백신 개발은 의구심이 좀 가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제약사로서 오랫동안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실적들을 쌓아온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백신 개발에 3상에 들어갔고, 이 개발된 백신을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 한국 기업하고 양산하는 쪽으로 양해각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SK가 지금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백신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고, 아직까지 실적이 없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일을 벌리려고 이걸 했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은 그쪽에서 해서 양산은 한국에서 하고 이걸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그 공유될 수 있는 백신은 충분히 초기 확보를 할 거고요.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 제약사가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내년의 일이에요. 생산이나 공급 같은 것도. 근데 어찌 됐거나 우리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이 백신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생산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에 협약해서 나누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우선 지급하겠다라는 부분 하에서는 일종의 성과가 있는 겁니다. 무사히 이제 백신이 효과 있다는 3상 실험을 끝내게 되면 사실상 첫 치료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국가 기업이 한국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아베간을 지지난주가 2주 전까지 기다렸어요. 임상 결과가 나오기를. 근데 5월 달에 이미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데요 라는 보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베는 이걸 거의 한 달 가까이 발표를 뭉갰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간이 효과가 있다라는 데가 모든 희망을 걸었죠. 아비간이 효과가 있기를 바랬어.
어떻게든 조작을 해서라도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를 만들어주길 원했는데 어느 국가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자국에 있는 민간 제약기업도 별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모더나한테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한테도 했겠죠. 근데 아무튼 아무런 결과를 못 얻어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베간 쳐다보고 있다가 실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쳐버린 거죠. 지금 일본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공인했었던 에볼라 치료제죠.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물량들을 자기들이 싹쓸이 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렘데시비르가 뭐 임상적으로 심각한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뭐 치료 기간을 줄인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닥 치료제로서의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보건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비싸고 효과는 30%에 그치는 그 정도의 수준인 약인 거고요. 일본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밀려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협약을 각서를 완성해서 발표를 했고 여러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국내 환자들의 항체를 기본으로 한 항체 백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백신 사업 안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경제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뭐 홍수 얘기하고 중국의 어떤 2분기 경제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사실인 건가라는 내용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아니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결론을 다 아시니까 뭐 제가 굳이 이걸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중국 경제가 2, 4분기에만 뭐 3% 이상 플러스 상장을 했다. 이런 얘기에 관한 기사는 오늘은 그냥 드랍하고 오전 재미수다 방송은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많이 힘드네요. 오늘 목도 많이 갈라지고 그래서 일단 방송은 이 방송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라이브는 다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라이브는 라이브에서 끝날 거고요.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부터 편집된 상태에서 방송분과 편집분이 다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시부터는 문화나와 함께하는 월드머니 시간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라이브에 참여해 주시고요. 라이브를 못 보셨는데 라이브를 찾았는데 없어졌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한 반나절만 기다려 주시면 잘 정리된 편집본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슈퍼챗 쏴주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재님, 나는나님, 이준호님, 마키님, 임성환님, YKK님, 김정성님, 연비어양님, 파이밍님, 박은수님, 경주아재님, 푸른달 25님, 어디 가셨어요? 방해 없대. 보라 하고 싶은 삶, 바람님, 오징어 삼겹살님, 그레이 미스트님, 해 달과 별님, 즐겁게 살자님, 향남사랑님, 사랑행복님, 송현주님, 김희견님, 친둥님까지 슈퍼챗 천둥이 천둥님까지 슈퍼챗 후원해 주셨고요. 스티브 잡부님, 김영민님, 송작가 짱님, 양원정님, 송작가 문화나 감사, 이상혜님, 서동환님은 계좌 후원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전우성님이 제이심님과 함께 슈퍼챗으로 인질 후원 막판에 주셨습니다.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하기 위해서 중국 관련된 에피를 드랍한 거 사과드리고요. 네, 요거는 뭐 영영 못 쓰는 거죠. 네, 3시에 월드머니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보미자가 인사하세요.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3시에 시작 안 할 수도 있어요. 2시 반이나 2시 10분. 일찍 하면 더 좋죠. 네. 알림 꼭 맞춰두세요. 네, 그리고 장시간 동안 또 제이선영님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